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지금 보니까 어저께 무슨 해킹 사건 갑자기 저 방송 끝나고 한 점심때쯤인가 그때 빗썸 해킹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오스랑 XRP 그래도 시총 중에 또 상당히 높은 코인들, 그 영향력이 상당히 높은 코인들이 빗썸에서 해킹을 당했네. 근데 그 좀 있다가 내부자 소행에 의해서 그랬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난 거예요. 피해자가 만약에 진짜 실제로 있어, 그러면은 보안상 문제가 있고 어쩌저쩌고 해서 빗썸 측에 엄청난 불이익이 강해지면서 암호화폐 시장도 아마 지금 살짝 조정이 아니라 어저께 전체적인 코인이 잘 가다가 기우뚱한 거예요. 살짝 그냥 그러면서도 해킹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부자 소행 어쩌저쩌고 그러면서 그냥 묵살돼서 그냥 스리슬쩍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냥 랠리를 막 펼치다가 살짝 조정 주고 지금 장세를 보시면 아마 느끼시는 분이 알겠지만 지금 네오라든가 특히나 이제 눈에 많이 띄는 게 큐텀이거든요. 그래서 큐텀을 제가 어저께도 방송에서 말씀을 한 번은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살 걸 그저께 이제 좀 물량을 많이 매집을 해놓을 거라고 생각을 해놨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위에다가 걸어 두셔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리플을 제가 말씀을 여기서 한 번 더 드리는데 리플을 제가 썸네일에다가도 거기다 올린 이유는 제가 그게 슈팅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슬금슬금 단 1%라도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매집 서서히 조금씩 사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나마 제가 느낌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 코인들 말고 차트상 아니면 다른 코인들이 이미 어느 정도 갔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코인이 리플이었다고 때문에 말씀드렸고, 또 하나 이제 차트가 넘어가기 전에 제가 여기서 미리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더리움. 이더리움이 아마 또다시 움직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것도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금 나와 있는 사진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오미세고 나와 있는데, 제가 어저께 오미세고가 태국의 CP그룹인가? 거기에 1300억에 팔렸다 이런 얘기를 보면서 이게 사실인가라는 생각을 되게 했거든요. 근데 또 시세는 또 올랐는데 어쨌건 지금 2140원인데 조정은 좀 걸쳤어요. 근데 아마 다시 갈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정도 조정을 했다는 얘기는 사실상 어제의 고점이 오늘의 저점이 된 거죠. 사실상 어떤 분들은 이걸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 내가 리플을 샀어. 그러면 하루에 30% 쭉쭉 올라서 금방 내가 벼락부자가 될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시장이 지난번에 있었던 불장 3개월이 있었던 때 있잖아요. 그렇게 얘네들이 프로그래밍을 지금 그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제가 지금 아직까지 이 암호화폐 전반적인 어떤 그 암호자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랠리를 슬금슬금 갈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체감적으로 느꼈을 때, 그냥 인간의 감정으로 느꼈을 때는 이거는 불장이 아니야. 근데 자고 일어나면 내가 살라고 보면 또 찔끔 올라 있어. 그리고 폭락할 거 같이 하다가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찔끔 올라 있어. 그러다 보면 못 산다는 거죠. 결국에는 폭락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거를 다 묵살해버리고 지금 시장이 조성이 점진적으로 계속 되고 있는 와중이에요. 그래서 이미 현금을 웬만큼 다 소진을 시켜서 지금 웬만한 시총 높은 괜찮은 코인을 이미 매집을 셋업시켜서 끝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땐 단타를 잘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큐텀 같은 것 같이 파동이 좀 크게 올 확률이 높은 것 같은 경우는 조금 위에다 걸어두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미세고는 절대로 어떤 회사에도 자기네 거를 팔 생각이 없다. 근데 오미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착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1300억에 이 지금 코인 회사가 팔렸다고 그래도 그거는 얘네한테 이게 호재가 아니에요. 13조에 제가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하면 이 회사를 누가 13조에 샀다고 그래서 얘네한테 그게 호재가 아니에요. 딱 거기까지만 말씀을 딱 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미국의 쉐일가스, 쉐일 오일 있죠. 예, 쉐일 오일에 아시아 바이어들이 돌아섰다. 이 구매하는 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유튜버들이나 그러신 분들 중에 앞으로 쉐일 오일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어떤 패권의 판도가 다시 바뀔 거다. 아랍계가 그래서 손을 띈다. 오페크는 망했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건 블룸버그에 나온 뉴스거든요. 근데 왜 이런 뉴스가 왜 나왔냐 하면, 다양한 유형의 원유가 텍사스에서 노스 다코타에 이르는 내륙 셰일필드에서 공급망을 통과함에 따라 세계 최대의 석유 소비 지역인 아시아에 도달하기 전에 불순물을 포착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근데 알려진 화합물의 종류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 첨가물이 미국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셰일 오일에 상당히 많은 양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그 물량을 안 받겠다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중국하고 아마 동조해서 움직일 확률이 높아지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셰일 분야에서 펌핑된 일종의 초경량 오일인 미국 응축수의 경우 화물은 산소화합물, 금속 및 세척액과 같은 오염물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석유화학의 바렐리어 수석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그는 품질이 안정된 중동 지역에서의 구매와 달리 미국의 석유 품질에 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라는 그런 게 있죠. 근데 여기 한국 정유사가 껴있어요. 예. SK 이노베이션하고 현대 오일뱅크. 예. 문제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 따라 품질 문제로 인해 1월과 2월에 도착 예정이었다. 그래서 선적을 외면 정보가 사적이기 때문에 확인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표돼서 세상에 이렇게 막 오피셜하게 나오는 거에 관해서 자기는 우려를 하고 있다. 근데 어쨌든 쓰지를 않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아셔보시면 앞으로 판세가 또 어떻게 돌아갈지에 관해서 아마 경제 문제에 관해서 어디하고 이제 동조해서 움직일지는 아마 아실 것 같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아논드란이 이제 한마디 했어요. 예? 이오스가 15%가 이제 올랐어요. 예? 근데 지금 보시면은 빗썸에서 12밀리언만큼 지금 해킹을 당했다. 예? 그래서 이게 잠시 조정을 갈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조정 장세가 있으면서 XRP는 버내고, 제가 봤을 땐 XRP는 버내고, 이오스 같은 경우는 조정 장세를 거쳤는데 앞으로 랠리가 또 갈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 중에 네오가 있고, 그리고 큐텀이 좀 확률이 제가 봤을 때 높고, 그리고 이오스도 다시 움직일 확률이 높아요. 이거는 추매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이미 지난 일주일 전의 영상, 그때서부터 매번 계속해서 강조해 왔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오미세고는 이미 매수해가지고 포트폴리오에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추매를 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지켓도 마찬가지로 안 간다고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가만히 조용히 그냥 딴 사람들 막 톡방에서 짜투리 코인 같은 거 있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거 막 사실 때 사가지고 왔다 갔다 할 때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투부 같은 거, 아니면은 지금 랠리를 막 펼쳤던 그런 코인들 있죠. 제가 딱히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런 거 건드리시면 수익률이 오히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또 드린 거고, 이거는 이제 네오 차트인데, 네오도 마찬가지로 지금 반등 장세가 계속해서 펼쳐질 확률이 점점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을 마치고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자본의 유입이 계속 들어올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뭐 언제 얼만큼 간다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려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용의도 없고, 장투용으로 나쁘지 않은 코인인데 셋업을 못 맞히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은 추가를 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선동의 의미는 아니에요. 저는 근데 손해는 안 보실 것 같다는 의미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큐텀인데 큐텀의 파동이 나올 확률이 조금 점점 높아지거든요. 제가 느낌이 중국 자본이 얼마 전부터 이제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사실 이미 얘네들이 2개월, 3개월 전부터 움직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이낸스 움직임하고 같이 이렇게 전반적인 걸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움직이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동영상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내믹사가 가장 최근에 올린 영상이에요. 근데 여기 로봇을 보시면 화물을 옮기는 로봇이 있는데, 아마 아시겠지만 전 세계 모든 차량 공유 업체를
포트폴리오에 다 선점은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 그리고 한국에서는 쿠팡. 자, 그들이 생각하는 그림이 뭘까요, 과연? 예. 이 로봇들을 보시면 아시겠죠? 5G가 어느 정도 시장에 안착돼서 범상용화되잖아요. 근데 올해는 아니에요. 올해는 그냥 샘플링, 테스트 단계고 3년 안에 자율주행차가 나온다. 그리고 이런 로봇들이 지금보다 기술적으로 진보가 됐다. 택배하시는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그 외에 소매업에 관련된 여러분들. 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 코인을 왜 투자해야 되냐? 예. 더 이상 딱 말씀 안 드릴게요. 할 게 없어요. 부동산이냐, 주식이냐?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누가 이걸 보고 그냥 올렸어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제가 뭐 희망에 찬 어떤 희망의 로를 계속 돌린다는 어떤 그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저조차도 지금 그런 느낌을 받고 봄 기운이 오면서 저도 이제 헬스장 가서 운동을 계속해서 이제 슬금슬금 조금씩 레벨업을 하고 있는데, 3개월 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니까 막 땀이 나. 엄청 힘들어, 몸이. 근데 중요한 건 이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태까지 거의 1년 3, 4개월 동안 이렇게 묵혀있던 시장이 움직이려면 준비운동이 필요해. 예? 여러분들 아마 느끼실 거예요. 막 엄청난 펌핑이 지금 있진 않아. 내가 바로 리플 사면 막 그게 갑자기 1,000원 될 것 같아. 300원짜리가. 400원짜리가 갑자기 600원, 700원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은 버리시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이 시장에 참여하시면 오래 못 가요. 예, 실망만 커지시고. 그리고 내가 뭐 코인을 살라고 그래도 그렇게 마음 먹으시면 못 사요.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게 사실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쫙 그어지면서 로켓가 딱 하나 있잖아요. 캔트 스탑, 운투 스탑. 멈추지 않는다, 멈출 수도 없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4,119달러. 예. 그래서 한 달 만에 지금 보시면은 8.23%나 상승을 한 거예요. 알고 보면. 예, 지금 시장이 안 돌아가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프로그램이 되게 이상하게 돌아가는 게, 그렇게 시장을 보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보통 보면은 금요일 날부터 토요일까지 상승했다가, 그리고 일요일 날 꺼졌을 때 일요일 날 매수한다. 근데 그 프로그램이 어저께부로 조금 바뀌었어.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따르게 흘러갈 확률이, 저는 이제 이게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똑같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코인들 몇몇 개가 이렇게 바운싱 하는 걸 보면 좀 어느 정도 바뀐 거 같은 느낌을 아마 보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잘들 투자를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나쁘지 않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거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 아까 그 대각선으로 올라간 것 같이 딱 보이지만 지금 보시면 망치가 나올 것 같이 어떤 지금 큰 급락세가 나올 만한 뭔가 명분을 만들어서 뭔가 그럴 것 같지만, 또 빗썸 같은 경우도 해킹이 터졌다, 뭐 얼마가 날렸다. 그래서 그게 오피셜하게 나오면 그게 문제가 심각해지지만 또 몇 시간 후에 또 그래, 내부자 소행으로 그랬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피해자는 없다. 그럼 누구를 구속할 건데? 에? 그럼 빗썸이 무슨 제가 그랬잖아요. 빗썸은 누군가 못 건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뭐 내부자에서 뭐 어쩌저쩌고 말이 있지만 이제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나. 빗썸에서 여러 가지 행하는 여러 가지 것들, 면세점하고 하는 어떤 그런 사업, 키오스크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그리고 미국에 지금 어떤 세계다가 허가를 지금 받기를 원하는 증권형 토큰 거래소에 관해 CDG를 인수합병해서 우회 상장시키는 거. 그리고 김병건이 자금이 없다. 김병건은 바지 사장이라니까요. 아직까지 착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김병건이 진짜 자금줄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오피셜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피셜을 찾아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이미 그거는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거는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런 거는. 자, 그리고 이거는 이더 차트예요. 그래서 제가 이더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조금 올릴 것 같이 하다가 조정 장세가 있고, 이더 같은 경우 조정 장세가 있고 다시 비트가 움직여. 그리고 하다못해 리플도 안 움직이는다는 리플도 247원, 그러니까 347원, 347원에서 지금 찔끔 올라서 뭐 1.5% 막 이렇게 올랐어. 근데 이더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다가 지금 빨간불이었는데 제가 방송하는 도중에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를 거다. 예, 그런 예측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더가 이거 차트를 그린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148불. 148달러를 만약에 고점을 넘으면 이게 200불까지 고스란히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제가 요즘에 많이 보는데 아마 어느 정도 이거를 올리다가 아마 앞으로 안 올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예,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 그래서 어쨌든 한번 말씀드리고, 문 오버로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이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100%씩 상승한다. 예, 그래서 이거는 암호화폐 투자 시장에 관해서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냥 쉽게 자기 생각을 말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꼭 굳이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은 1년, 2년, 3년의 투자 기간으로 봤을 때 1년을 이제 쿼터로 나눴을 때 1쿼터부터 4쿼터까지 있잖아요. 근데 1쿼터씩 넘어갈 때마다 자기 자본이 더블이 된다. 그래서 1년에 첫 번째가 1,000불, 그리고 2쿼터가 2,000불. 그러면 마지막 3쿼터를 지나 4쿼터가 되면 8,000달러, 8,000불. 그리고 2년째 됐을 때 16,000불.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3년째 됐을 때 25만 6천 달러. 그리고 마지막 쿼터 3년째 됐을 때 마지막 쿼터에 보면은 1,000달러, 10만 200만 달러가 될 거다. 그래서 이게 뭐 희망의 러를 돌리자 이런 의미는 아닌데, 올 초에 자본을 조금 많이 넣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거랑 비슷한 느낌을 아마 받으실 거예요. 아마 2배 정도 오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자기가 돈 투자한 거 대비해서. 근데 저한테 왜 너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나는 못 벌었어? 라고 그런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실제로 많이 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뭐 후원을 받자 제가 제 계좌를 까가지고 제가 거지같이 누구한테 동냥하고 그러진 않죠. 광고는 물론 올리긴 하지만. 근데 블레임 하시는 분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저한테 실질적으로 밥 한 끼를 사줬어요? 아니면 제가 어디 가서 밥 얻어먹고 이러지 않고, 솔직히 누구 만나면? 조금 그런 분들은 조금 마인드를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 이건 그냥 제가 누가 댓글을 악플을 달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마음을 느긋하게 보시고 이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가 진짜 솔직히 툭 까놓고 말씀드리는데 90%가 손실이 나고 10%만 돈 벌고 이 시장 떠날 수 있는 시장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당장 여기다 얼마를 넣으면 이게 몇 년 후에 일확천금이 돼가지고, 나는 그거는 착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공부도 어느 정도 하고 시장을 보는 눈도 있어야 진짜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은퇴도 빨리 하시고. 지금 나와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예요. 바이낸스 지금 보면 인디안들이 여기 있잖아요. 바이낸스 옷 입고 인디아가 여기 브랜치를 건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이거 얘네 진짜 무섭구나, 장난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글로벌하게 지금 움직이는 이 추세 중에 가장 크게 두드러지게 움직이는 것 중에, 제가 웬만한 동남아 국가나 남미 국가에 들어간 거는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 한편으로는 하거든요. 근데 중국이 지금 알고 보면 인도 시장을 건드렸다. 이거는 파급력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저도 인도 시장을 오히려 지금 선에서는 중국보다 조금 많이 크게 보거든요. 인도를. 그러니까 저도 가가지고 일하면서 이제 있으면서 내가 여기 다음에 왔을 때는 나도 여기서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거기 계신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있고, 저한테 이제 잘해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한국에 그냥 조용히 머물러 있는데, 제가 만약에 결혼해서 만약에 애가 있다면 인도 가서 인도어를 배우고, 그리고 카스트대도 상위층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영어도 되게 잘하거든요. 그리고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 오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 거는 잘 아시는 분은. 돈이 있으면 미국에 유학 보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글쎄요. 한 번 더 생각을 크게 한번 해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우스 코리아 크립토 익스체인지, 이제 빗썸에 관해서 이제 나온 건데, 13밀리언 달러의 이오스가 이제 해킹됐다. 커스터머 펀드는 안전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근데 사람들은 이거에 혹해. 내 거 그럼 어떻게? 거래소 옮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실질적으로 피해자는 없어. 그럼 뭐해 그게? 딱 거기까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제가 이더리움이 왠지 움직일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뉴스도 또 이런 거 나와. 3월 31일자 이더리움 새로운 네트워크의 도전으로 입지가 약해져 가고 있다. 지랄하네 개새끼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역발상으로 항상 본다 그러잖아요. 에? 그죠? 이더가 입지가 좁아진다고요? 그러면 이 암호화폐 시장 망해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탈비트와 개소리 떨고 있네. 말도 안 돼요 그거는. 탈비트와 그러면은 일부 코인은 비트를 떠나가지고 비트 시총을 넘는다? 그거는 착각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 뉴스 보면은 이제 이더가 망할 것 같아 막. 이더는 안 될 것 같아. 많은 개발자들이 현재 이오스와 스텔라 같은 다른 플랫폼을 선택하고 있다. 1월에는 D앱 이용자의 28%만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접속했고 이오스 네트워크에는 48%, 트론은 24%를 차지했다. 카일 사마니의 공동 창립자는 지난 6에서 9개월까지는 이더리움 외에 다른 선택권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고 지금의 이더리움이 처한 현실에 대해 언급했다. 저는 이더리움이 오를 것 같은데요. 이제서 왜 나는 그런 느낌이 들지? 그러니까 제가 바보라서 그럴까요? 근데 어쨌건 지켜보시면 알 것 같고 이거는 비트코인이 4,100불까지 이제 올랐다. 이번 달에 4,100불을 경신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어저께 그 영국의 파운드와 차트를 제가 보여드렸죠. 근데 파운드는 31년 만에 최저점으로 떨어졌다. 지금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브렉시트 얘기가 시간이 흐르고 조금 더 진전이 되면 그게 강행이 된다면 결국에는 영국 파운드와 영국 경제 문제 또 하나 영국하고 같이 연결관계가 있는 EU, 유로의 문제 유로의 문제는 암호화폐 문제하고 직결되는 관계가 되게 커요. 왜냐? 유로가 SDR 통화 바스켓에 들어가 있거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 그렇단 얘기는 영국의 파운드화가 차지하는 금융의 중심인 어떻게 보면 서구권에서 금융의 중심인 영국의 어떤 이런 문제, 금융의 문제 그 파급력은 결국에는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 영향으로 도출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브렉시트가 4월달을 넘어서 마지노선으로 자기네가 보는 게 노딜이 됐든 어쨌든 5월 22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딱 여기까지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오미세고 아까도 여기 나왔지만 타일랜드에서 가장 큰 어떤 그 회사에서 뭐 그게 편의점하고 뭐 관련이 있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사업을 하는 커다란 뭐 두 번째 되는 회사라고 하던데 어쨌든 그 회사에서 이걸 인수하기로 제안을 했는데 오미세고 측에서 거절했다. 이게 진짜 오피셜한 뉴스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뉴스 되게 많지만 오미세고를 제가 포티에다가 되게 많이 넣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오미세고를 제가 추천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작년서부터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5,000원에 물려 계신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저를 욕하시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10만원 가면 어쩌실 건데. 그럼 저한테 제 계좌 열면 1억 투자한 사람 저한테 한 1,000만원 보내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 저한테 예를 들어서 10만원 예를 들어서 후원 계좌 열었어. 10만원 보내주고 야 나 찰리 브라운한테 후원해줬어 하고 어디 가서 자랑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돈은 안 받는다는 거죠. 제가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한테 그런 거 돈 받고 뭐 무슨 얘기 듣는 거 안 좋아한다니까요.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진짜 큰 돈 저한테 보낼 사람도 없고 한 10억 번 사람은 뭐 저한테 이제 뭐 좋은 거 사 먹으라고 한 1,000만원 보낼 수도 있죠. 진짜 큰 손은. 근데 제가 그런 거는 솔직히 돌려드리죠. 만약에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찾아가서 제가 술 사드리고 돌려드리죠.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오미세골가 그렇게 뭐 호락호락하게 그런 회사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거대 금융기업이 미주호도 있고 소뱅에서 운영하는 프로젝트인데 근데 또 저한테 이거 예를 들어서 링크 걸어봐라 막 그러실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사지 마세요. 그냥 딴 거 사세요. 그리고 이거는 주간 가상통화 동향 정부 거래 사이트 관리 나서나 코인 광풍 1년 만에 3월 31일 날 오전에 5시 반에 나온 뉴스예요. 국회가 무허가 거래 사이트 처벌 개정안 발의, 대검찰청 가상통화 거래 추적 시스템 마련, 투자자 피해 방지 글로벌 기준 충족 위한 듯이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이렇다는 얘기는 사실상 관리한다, 규제해야 한다, 그렇게 나온다. 그럼 이거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 죽어가는 시장을 정부가 개입을 해서 관리를 주고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그래서 아마 서서히 아마 위쪽으로 우상향할 거예요. 예, 여기서 더 이상의 제가 봤을 때는 천천히 가더라도 우상향이지 여기서 급격한 폭락은 없어요. 누구 좋으라고 폭락을 시켜 지금 선에서. 자, 네오코인, 큐텀 누구 좋으라고 폭락을 시켜. 리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매달려 있는 리플 누구 좋으라고 여기서 폭락을 시켜요. 예?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그간 침묵으로 일관하던 정부가 거래 사이트 규제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규제 마련 요구에 부응하고 잇따른 소형 거래 사이트 사기, 파산, 피해 등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얘네가 정부가 왜 여기 나왔었겠어요? 지금 국회에서 왜 이걸 떠들까요? 그리고 3월 3일날, 그러니까 4월 3일날, 4월 5일날 이제 루비니 교수하고 대담이 있는 논쟁을 벌일 비탈리 부텔린 한국의 국회에 3일날 들어가. 그 친구가 왜 국회에 왜 들어갈까요? 이거를 규제하려면 걔를 왜 보낼까요? 예. 더 이상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요. 이제 커지는 중국 변수, 무역 분쟁 후 한중 금융시장 동조화 뚜렷. 예전에는 한국 주식시장이 미국하고 동조화가 되게 많이 뚜렷했었어요. 실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중국하고 금융시장이 비슷하게 움직여. 예. 중국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한국도 떨어져. 그리고 전 세계 다른 나라들 보면 몇몇 개 나라, 중요한 나라들 같은 경우도 미국하고 동조하는 움직임이 큰데 지금은 중국 쪽하고 많이 이런 동조 방향이 움직여. 그렇다는 얘기는 뭐를 뜻할까요? 미국에서 전 세계에 꽂아놨던 어떤 그 자기네 자본의 빨대를 지금 다 뺐어. 네. 빼나가고 있는 상태야. 근데 거기에 맞춰서 군사도 다 빼고 있어. 그거는 찾아보시면 알아요. 네. 저는 그거를 지난 몇 년 전서부터 계속해서 그런 기사도 많이 보고 칼럼도 많이 보고 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프레임이 딱 정해진 거에서 짜잘짜잘하게 뉴스를 보고 제가 스토리를 만들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갑자기 뉴스 하나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 제 영상을 작년 7월 달부터 있는 거를 쭉 보시면 왜 찰리 브라운이라는 인간이 왜 그때서부터 그 말을 했고 왜 지금 이 시장이 그렇게 돌아가냐에 관해서 말을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중국 코인 망한다? 네오코인, 큐텀, 그리고 중국 자본이 상당량이 많이 들어가 있는 댄 라이머 코인, 이오스.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예. 그러니까 리플만 오른다? 그건 아니에요. 리플이 수익률이 좋을까요? 이오스가 수익률이 좋을까요? 예? 큐텀이 좋을까요? 아니면 네오가 좋을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예? 올해가 지나서 한 몇 년 후가 아니라 이제 보자고요. 그것도 이제 보시면 아마 아실 것 같고, 저는 근데 큐텀이나 네오나 이오스 같은 거는 포트에서 그렇게 많이 없어요. 예. 근데 약간씩은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건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트럼프가 중미 3개국 원조 중단 결정.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미국에서 빨대 꼽았던 나라, 자기네가 원조를 해서 도와줬던 나라에서 이것도 살짝 발을 빼는 거야. 멕시코 국경도 폐쇄할 듯. 야, 이제 트럼프가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여주는 걸 잘 보세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중미 3개국에 보내던 원조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30일 AP통신이 보도했다. 이와 함께 멕시코와 맞닿아 있는 남부 국경 폐쇄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불법 이민자, 더 이상 미국에선 안 받아. 그러면 3D자, 아니면 인구가 어느 정도, 지하 경제도 어느 정도 있어야 미국이란 나라 어떤 그 경제가 돌아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조선족들을 욕을 하지만 장기 매매 어쩌느니, 조선족들이 만약에 빠지면 분명히 경제에도 파급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측정되지 않는 어떤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강경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미국 국경장벽 건설. 그리고 그게 완성이 되면 그거는 뭐를 뜻할까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국경장벽이 건설이 만약에 된다. 그리고 남미에 지금 중국 자본이 들어가. 근데 남미에서 지금 미국 자본은 빠져나가. 예. 어떻게 보실래요? 예. 그러니까 저는 친중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사업가로 바라본,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만약에 거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글 어스다. 그럼 제가 공중에 붕 떠가지고 지구라는 어떤 그 땅덩어리를 전반적으로 바라볼 때, 제가 느끼는 객관적인 관점을 제 영상에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코인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제가 무슨 차트를 잘 봐서 리플이 나쁘지 않다 말씀드려서 그게 1% 올랐다. 그래서 저한테 뭐 예를 들어서 왜 슈팅 안 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시장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게 딱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특별한 뭐 분석력이 있거나 특별하게 뭐 차트를 잘 본다거나 그런 능력은 없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사실상 증세, 건보료까지 오른다. 퇴로 없는 1주택자들, 공시가격 인상 후폭풍, 서울 12년 내 최대 상승, 건보료 놓고 연금 못 받을 수도.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전세, 월세를 사시는 분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바라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지금 건보료까지 다 올라. 예? 지금 공동주택 같은 거 아파트 가격도 지금 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건보료도 슬금슬금 계속 올려. 지금 건보료도 아마 부담스러운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예, 올라가지고. 근데 더 올린다는 거예요. 예, 공식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도 그렇거든요. 이제는 집에다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 벌어먹는 시대는 아니라니까요. 정부에서 이렇게 움직여. DRS인가? 뒤에 그 규제를 해. 제2금융권까지 그게 넘어갔어. 주택시장에 돈은 안 돌아. 근데 건보료까지 올랐어. 그러면 사람들이 집을 소유하는 개념에서 쉐어하는 개념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그 돈들이 결국에는 몰려갈 수밖에 없는 게, 정부에서 아까 규제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규제를 한다는 얘기는 그 시장에 세제도 늘 거고 그 시장을 키워줄 거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클레이튼에서 6월달 말에 메인넷을 런칭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미국의 와치 앱 누르고 1위가 중국 모바일 기업, 청년 대국, 인도 노린다. 여기서도 중국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인도 시장 얘기도 나왔어요. 저는 되게 흥미로워요. 예. 저는 제가 나이가 여기서 조금 더 어리고 30살이라면, 예를 들어서 30살이라면 저는 제가 약간의 돈이 있다면 인도 가서 사업을 하겠어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인도에서 좀 머물러 있던 친구들, 그리고 인도에서 학교 다닌 친구들이 인도 절대로 가지 마라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그런 위험성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나라 사람들 자국민의 성격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다 발전된 나라, 예? 선진 G7에 가서 그런 친구들이 인도가 더럽다고 얘기했던 친구들이 선진 G7 가서 사업하면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인도 가서 사업을 성공시킨 아이는 예를 들어서 그 자본 갖다 선진 G7에 가서도 성공시킬 수 있고, 선진 G7 지금 현재 다 발전된 나라, 더 이상 들어갈 틈이 없어. 한국도 마찬가지야. 더 이상 자영업자 살아남을 데가 없어. 여기서 성공시킨 아이는 인도 가서도 더럽다, 미개하다 얘기하지만 그런 친구는 인도 가서도 성공시킬 수 있어요. 사람이 중요한 거지 환경이 중요하다고 전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틱톡이 1년 만에 다운로드 횟수가 크게 증가했다. 인도 평균 연령이 29세. 그리고 소셜 평균 미디어 시장성이 점점 높아간다. 그리고 모디 정부가 위법성 연상 단속 나서기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움직인다. 근데 여기서 평균 연령이 29세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장을 좋게 보는 거예요. 인도 시장을 주목해야 할 때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얘네 나라는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도 못 살지만 잘 사는 사람 인구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상상외로 되게 많아요. 그리고 돈도 잘 써, 되게 후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큰손이라고 생각하는 큰손이 진짜 큰손 노릇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고요. 예. 그러니까 근데 거기다가 지금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지금 들어가서 이제 와치앱이라는 걸 이용해서 지금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또 되게 웃긴 거예요.
중국의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서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엔 13억 인구의 인도에서 저가 스마트폰이 이제 막 통용되기 시작한 가운데 중국산 모바일 앱이 인기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은 인도 모바일 시장을 점했던 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의 수익을 빼앗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움직이는 게 왓츠앱이라는 거래요. 틱톡. 그러니까 왓츠앱이 머물렀던 자리에 지금 틱톡이 그거를 순위권을 넘어섰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중국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유독 인도 시장에서 눈독 들이는 이유는 높은 시장성이다. 인도인의 평균 연령은 29세, 37세인 중국과 비교해 크게 낮다. 중국 기업 입장에선 인도넷 및 모바일 문화에 상대적으로 익숙한 젊은 예비 고객을 확보해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인도 시장을 바라보는 거는 중국의 자본가 뿐만 아니라 좀 시장을 잘 크게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 국내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5년 전에 여기 인도 시장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럴까요? 스카이 이상 나온 사람도 되게 많아요. 진짜 똑똑하게 무역을 글로벌하게 움직이고 한국에서도 네노라는 기업체에서 중역으로 있던 사람들도 인도 시장으로 되게 많이 간 사람 되게 많아요. 저는 그 사람들 존경하거든요. 저도 그럴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한국에 그냥 머무르게 낫다. 다신 비행기 타지 말자라는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괜히 왠지 어디 가서 여행을 가면 테러 당할 것 같아, 왠지. 제 마음에 좀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솔직히 말하면 여한도 없어. 별로 이제 호기심도 없어. 무슨 뭐 어디 가서 뭐 외국 여자를 만나,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뭐 외국 음식을 먹어. 더 이상 제가 그렇다고 뭐 문란하게 살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흥미가 없다는 거죠, 더 이상. 그러니까 그냥 한국이 저는 그래서 제일 가장 좋은 나라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돌아가는 판세가 그렇고, 이것도 이제 이게 이번에 오늘 마지막 뉴스인데, 아이폰의 심장 만들어온 애플 칩 디자이너 퇴사. 그래서 이게 애플에서 스마트폰의 심장으로 불리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칩을 만들어온 수석칩 디자이너 제럴드 윌리엄스 3세가 지난달 회사를 떠났다고 미국 IT 매체 CNET이 30일 날 보도했다. 라는 이 보도가 나왔어요. 무엇을 뜻할까요? 칩 디자이너예요. 플랫폼 디자이너가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는 애플이 공식적으로, 사실 이 뉴스를 보면 애플이 공식적으로 우리는 모바일 판매량에서 앞으로 선점할 가능성이 적다. 우리는 여기서 수익률을 추구 못할 거다. 그러면 이 친구한테, 애플 칩 디자이너, 이 AP 칩을 디자인했던 이 설계사한테, 이 사람한테 연봉을 올려줄 수 있을까요? 하드웨어 판매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인정한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어디로 갈까요? 애플 칩 디자이너, AP 칩 디자이너, 이 친구는 어디로 갈까요? 과연 연봉을 어디서 더 줄까요? 자, 여기서 이제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애플은 플랫폼 쪽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 쪽에서 수익 생산을 하겠다. 애플 TV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다방면의 서비스로 수익을 더 추구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근데 사실상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이미 글로벌한 어떤 모바일 이 업계에서 사실 순위권을 이미 내려갈 거라는 거에 관해서 사실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애플 주식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제가 봤을 때 재미없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영상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들하고 코인 관련해서, 그리고 자본시장의 이동에 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제 영상을 보시고 반감을 가지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짜장면은 좋아해요. 짬뽕도 좋아하고 탕수육도 좋아해요. 자주 시켜 먹어요. 그리고 탕수육도 대짜를 많이 시켜. 하지만 난 친중은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좀 크게 보자는 거죠. 오늘도 좋은 하루를 보내시고, 코인 투자가, 저는 이거는 선동은 아니에요. 코인 투자가, 근데 저는 부동산보다, 주식보다 하다못해 어쭙지 않은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아니면 무슨 뭐 우리 누구야, 예전에 이제 한 번 뵌 적은 있는데 백주부,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여러 개, 그런 거보다 훨씬 나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어쨌건 이번 영상은 이 말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찰리 브라웅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항상 2019년 한 해는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